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31년 만에 방첩사령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표면적인 기사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방첩사령부에 어떤 통 큰 약속을 했는지, 또한 어떤 격려를 했는지, 나아가 방첩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이 만세를 불렀으며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지가 계속 드러났다라고 국방부의 익명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린 방첩사령부 핵심 관계자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 기무사령부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님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러니 국군 방첩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격려에 눈물을 흘리는 게, 그 격려에 이재수 전 사령관 떠올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국방부 내부 핵심 관계자는 익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방첩사령부 방문 이후 사령부 내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굉장히 업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약속과 또한 앞으로 방첩사령부 확대에 현재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후 제대로 싸워보자. 당시에 대통령 방문 이후에 이 중령급에 해당하는 핵심 실무자 장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방문 이후 만세를 부르는 장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방첩사령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도 있었다라며 전직 사령관은 바로 이재수 전 사령관이며 이재수 전 사령관이 왜 생을 마감하게 됐는지 눈물을 흘린 방첩사령부의 고위 간부도 있었다라고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고위 장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정권이 우리 기무사령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라며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후 31년 만입니다. 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첩사는 간첩을 잡는 사령부로 2018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화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 공식 국군 방첩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사령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 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라며 당시 방문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사령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정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 안보비서관 등과 함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방첩사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술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방첩 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 또는 높이 격려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대한 통 큰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방첩사령부 업무 보고에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사령부 업무 보고를 받고 사이버 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 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방첩사령부 방명록에는 보안이 생명이다라고 적었고 사이버 사령부 방명록에는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1년 만에 왜 방첩사령부를 찾았겠나라며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간첩 잡는 방첩사령부의 힘을 팍팍 실어주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의미가 담긴 방첩사령부 방문이며 이에 방첩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이 환호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 작아지고 또 산산조각이 났던 기무사령부, 방첩사령부가 이제 제대로 날개를 달고 이 날개를 달았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군 내에 방산 기업 내에 또한 이 여러 간첩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이며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환호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그전 국군 기무사령부부터 있던 전 국군 기무사령부부터 근무했던 고위 방첩사령부 관계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국방부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부 찾아가 나를 믿고 군 간첩들 잡아내십시오. 또한 문재인 전 정권 기무사령부 얼마나 힘들게 해놨습니까? 그러니 국군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진정 어린 격려에 이제 방첩사령부 날개를 달고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파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